자, 오늘은 생식과 유전 5단원의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전체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한 페이지씩 풀고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로 어떤 걸 늘려 생장한다 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은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포가 많다 라고 하는 건 세포의 개수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2번, DNA에 담긴 각각의 유전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걸 우린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번, 한 개의 모세포가 감수 분열을 거치게 되면 감수 분열이라는 건 생식 세포 분열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딸 세포는 총 4개가 만들어집니다. 5번,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걸 우린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6번,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린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 멘델이 생각한 유전인자는 유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8번, 무슨 법칙에 따르면 완두 씨의 모양과 색깔에 대한 대립 유전자 쌍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우리는 독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9번,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가계도 조사, 그리고 쌍둥이 연구, 염색체와 DNA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물어보네요. 자, 기억. 염색체를 이루는 유전 물질은 DNA다. 맞죠? 니은.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다. 우리는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의 모양,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각각의 단계를 확인하는 거죠. 디귿. 한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지닌다. 네, 같은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니까 세포 분열은 모두 1회만 일어난다. 아니죠. 감수 분열은 2회가 일어나죠. 다세포 생물은 감수 분열을 통해 생장한다 라고 하네요. 생장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3번, 생식세포는 염색체의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뿌리의 생장점에서 감수 분열을 관찰할 수 있다.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했다 분리된다. 이 이야기는 감수 분열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3번.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C의 모양이 둥근 순종 완두와 주름진 순종 완두의 교배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가계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생식세포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두 개 중에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C의 모양이 둥근 것이 우성이다.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게 우성이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 유전현상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분리의 법칙 따르고 있죠. R이 쪼개져서 라젤 하나씩 나누는 거. 3번, 자손 1대의 유전자의 형은 라젤 스몰 r이다. 맞죠?
자손 1대에서 유전자형이 다른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자손 1대에서는 1대, 지금 자손 1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유전자형이 다른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두 종류라는 건 라지알과 스몰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손 5번, 자손 2대에서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은 모두 같진 않죠. 정답은 5번.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의 유전병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네요. 단, 이 유전병은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기억. 유전병은 우성형질이다 라고 하네요. 자, 지금 이걸 보면 정상인 부모님에서 유전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유전병은 우리가 열성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자, 니은, 가는 정상 유전자가 없다.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 우성인 유전자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디귿, 가의 부모는 모두 유전병 유전자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걸렸기 때문에 이 유전병을 스몰알, 정상을 라지알이라고 한다면 라지알 스몰알. 그래서 이 친구는 스몰알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 및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과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세포가 커지게 되면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누가 더 클까요?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커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 교환을 하고자 하는 건데 물질 교환에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세포가 커지는 게 세포의 크기를 작게 하면서 세포의 개수를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냐? 세포 수를 늘려 물질 교환에 유리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포인트는 물질 교환을 해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수정란에서 나날이 진행될 때, 분열이 계속될 때 특징을 딸세포의 수와 크기 그리고 염색체 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라고 하네요. 자,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적을 수 있는 친구는 적어보도록 하고요. 자, 나날이라는 건 세포의 수가 엄청 많아져요. 대신 이 세포의 수에 따라서 세포의 크기는 엄청 작아집니다. 이 나날은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의 숫자는 변할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에서부터는 조금 정신을 차려볼까요?
모양이 둥글고 색깔이 노란색인 순종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순종완두를 교배해서 자손을 얻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배웠죠?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한 개씩 와야 됩니다. 허나 독립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질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나타납니다. 자, 완두씨의 모양은 둥근 모양이 우성이고 색깔은 노란색이 우성이라면 자손일 때 표현형을 쓰고 표현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되겠죠. 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설명을 하라고 하네요. 각각에 대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R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에서는 라지 R과 스몰 R이 나타날 거고요. 색깔을 나타나는 것에서는 라지 Y, 스몰 Y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을 각각 조합을 하면 라지 R, 스몰 r 정정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총 4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8번 나왔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죽은 깨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거래요. 죽은 깨라고 합니다. 누가 우성인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누가 우성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성 유전자를 라지 A, 열성을 스몰 a라고 한다면 죽은 깨가 유전에 대한 슬비의 유전자를 써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하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죽은 깨가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서 죽은 깨가 없는 엄마가 태어나셨네요. 자, 이때 보게 되면 죽은 깨가 없는 엄마의 유전자형이 바로 열성이 됩니다. 외가 확인을 했을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죽은 깨가 있는데 엄마는 죽은 깨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깨 없는 것이 바로 열성 유전자고요. 죽은 깨 있는 유전자가 바로 우성 유전자가 됩니다. 그럼 표현을 해볼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리고 여기는 라지 A, 라지 A거나 스몰 a겠죠. 근데 여기는 스몰 a, 스몰 a인데 아빠가 죽은 깨가 있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가 됩니다. 근데 슬비는 죽은 깨가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슬비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가 됩니다. 자, 우리 9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9번이 조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림은 분꽃의 꽃잎에 대한 색깔에 대한 교배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자, 빨간색하고 흰색이 만나서 분홍색을 만들었네요. 원래대로라면 빨강 아니면 하얀색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긴 지금 분홍색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빨간색과 흰색은 서로 우열 관계를 나타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래 한번 적어볼까요? 빨간색과 흰색의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홍색이 나타난 거예요. 자, 분꽃의 꽃잎 색깔이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 유전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왔을 때 우리 멘델의 유전 원리가 총 몇 개가 있냐면
1, 2, 3이었죠. 우열의 원리, 분리의 원리, 분리 법칙, 독립의 법칙. 세 가지 특징을 잘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인 우열의 원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손 1대에서는 RW, 분홍색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2번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가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 자손에서 쌍을 다시 이루는 걸 말하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은 오케이. 3번 독립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독립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모두 다 같은 색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3번에 대한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어떤 원리에 해당이 되는지 이야기하냐면 바로 분리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있는 초파리 실험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초파리는 유전 실험 재료로 널리 사용이 된대요. 초파리도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파리의 대립 형질과 암수 구별 방법을 조사하고 다음 과정에 따라 교배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자, 특정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개체를 찾아봅시다. 노랑 몸통과 검은 몸통. 자, 각각의 대립 형질에 대해 순종인 초파리 중 짝짓기를 하지 않는 암컷과 수컷을 거르고 암수를 3마리씩 영양분이 담긴 병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짝짓기 결과 애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 초파리를 다른 병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손 1대 초파리가 나오면 마취를 한 뒤에 표현형을 관찰한다고 했어요. 표현형은 색깔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자손 2대의 초파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 3일 동안 표현형별 개체의 수를 개수를 세어봅니다. 자, 실험 결과 과정을 정리하여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멘델의 유전 원리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고 영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찌됐건 간에 여기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은 초파리에게는 가혹한 것일 수도 있어요. 초파리가 우리가 봤을 때 한낱 벌레일지 몰라도 이게 어찌됐건 간 생명 존중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실험에 임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